안녕하세요. 올해이 마스터 올마쌤입니다. ITQ 엑셀 2024년 8월 B형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푸는 두 문제하고요. 한 개 셀에 함수식으로 완성하는 네 문제, 총 6문제가 주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1번 문제, 순위를 구하는 거죠. 순위는 입찰 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세요. if와 rank.eq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형식부터 보고 갈게요. if 함수죠.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수는 값 1이 들어가고 세 번째 인수에는 값 2가 들어가죠. 조건이 참이면 값 1이 실행되고 조건이 참이 아니면 그 외에는 값 2가 실행되는 if 함수. 다음은 rank.eq 함수 rank rank.eq. 첫 번째 인수는 구할 수입니다. 두 번째 인수는 범위가 주어집니다. 범위. 세 번째 인수는 옵션. 여긴 내림차순 순이니까 0을 넣으면 되겠네요. 이것이 if와 rank.eq 함수의 형식이에요. 먼저 순위를 먼저 구할 거예요. 순위라고 하는 것은 입찰 금액의 내림차순 순위, 내림차순은 좀 이따 하고요. 입찰 금액의 순위를 구합니다. 순위 여기다 1번에 커서 놓으시고 수식 입력지다가 등호 적고 rank.eq 함수 적으세요. rank rank.eq 가로 열고 fx 클릭 입찰 금액, 입찰 금액이 여기 있네요. 지오 찍고요. 입찰 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다는 얘기는 입찰 금액 여기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얼마입니까? 1000만, 100만이죠. 190만 원이죠. 190만 원은 몇 번째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대니까 1등, 2등, 3등이네요. 그렇죠? 요 3등 순위가. 자, 요것이 1등, 2등, 3등은 순위를 구하고 그 외에 공백 표시는 쌍따옴표 2개입니다. 자, 여기부터 두 번째 인수는 범위예요. 입찰 금액 전체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 드래그 한 다음에 달러 붙여주는 거예요. 기능키 F4 한번 눌러주세요. 자, 달러 붙여야 됩니다. 됐죠? F4 눌러서 달러 붙이고 변화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수는 내림차순 순이니까 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0. 자, 확인. 그렇죠? 그럼 전체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드래그 했더니 순위가 잘 구해졌나요? 입찰 금액의 첫 번째, 요게 1등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200만원, 2등. 아까 좀 본 대로 190만원은 3등. 그렇죠? 꼴찌는 90만원이네요. 8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내림차순 순위에 1에서 3까지는 구하고, 자, 네모처에 있는 1, 2, 3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 처리입니다. 공백 처리. 자, 요건 다 공백으로 떠야 돼요. 요 5개는 1, 2, 3은 표시가 되고.
자, 요 순위요.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 적으세요. if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조건입니다. 금방 오려두었던 입찰 금액의 순위죠. 컨트롤 V, V하고요. 그 순위가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적으세요. 순위가 이쪽으로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순위입니다. 요게 순위가 3 이하가 되면은 3 이하가 되면 이하라는 건 1, 2, 3 아닙니까? 1, 2, 3은 표시가 되는 게 참이 되는 겁니다. 막 오려두었던 그 순위를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그 외에 공백 표시는 쌍따옴표 2개입니다. 쌍표 땅땅 공백 처리. 잘한 것 같습니다. 랭크점 EQ 할 때 범위를 절대 참조로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확인. 6번은 이제 공백 처리가 1, 2, 3은 수리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입니다. 그렇죠? 1, 2, 3은 나타내고 문제가 그런 뜻 아닙니까? 1에 3까지는 구하고 내림차순위 큰 값 1등이에요. 내림차순위니까 그 외에는 공백 처리를 한 겁니다. 자, 1번 문제 완성입니다. 이어서 완전 함수 정문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인건비 합계는 계약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에 다섯 번째 자리 숫자에다가 15만을 곱하여 구하시오.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계약 코드의 다섯 번째 숫자, 다섯 번째 자리의 숫자는 미드 함수에서 찾으면 되겠죠. 수식 입력지다가 2번에다가 커서 놓으시고요. 2번 커서 놓으시고 수식 입력지다가 등호 적고 미드 함수 적으세요. MID 가로 열고 계약 코드 자, FX 클릭하고요. 텍스트 첫 번째 인수 문자 이름입니다. 계약 코드 찍고요. 다섯 번째 자리에 숫자라고 있으니까 계약 번호의 다섯 번째 자리 숫자 스타트 넘버 그러니까 영어 3개 있고 빼기도 문자예요. 요거 다섯 번째 있는 거 요거 문자지만 다시 숫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자, 요거 스타트 넘버는 5가 되겠습니다. 5 입력하면 되겠네요. 5 그리고 다섯 번째 자리 숫자라 있으니까 그냥 1 적으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자리 그 자체가 되는 거니까 1 입력 1 그랬더니 다섯 번째 자리에 숫자는 이렇게 나오네요. 4 여기 4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거 확인 다시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이렇게 하나만 합니다. 다섯 번째 자리의 숫자 요거 찾은 겁니다. 43544233 잘 찾았죠? 그 숫자에 15만을 곱하여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수식 입력주에다가 Shift 8 곱하기 하고요. 15만 2로 빵빵빵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이게 4였으니까 4에다 15만원 그럼 60만원인가요? 60만원 뜨네요. 자, 요거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서치처기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어서 완전 함수 정문 문제 풀어보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빠른 작업일. 가장 빠른 작업일. 정해진 이름 작업일을 이용해서 구하고 간단한 날짜로 표시하세요. 미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예를 보니까 2024년 1월 1일 이렇게 간단한 날짜를 나타내라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가장 빠른 작업일.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이 작업일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빠르다라는 이 표현. 가장 빠른 작업일. 빠른 작업일. 9월이 빠릅니까? 10월이 빠릅니까? 11월이 빠릅니까? 순서대로 했어요. 9월이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죠? 9월보다 10월이 늦은 거 아니에요? 9월이 빠른 겁니다. 그렇죠? 9월이 제일 빠른데 그 중에 19일이 빠릅니까? 15일이 빠릅니까? 9월달 세 개가 있네요. 11일이 빠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빠른 거예요? 9월 11일. 그렇죠? 3번의 답은 2024년 9월 11일이겠습니다. 9월 11일.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작업일. 자, 여기 3번에다 놓으시고 수식 입력주에다가 등호 적고 미니마 함수 min 가로 열고 작업일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작업일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작업일로 뜬 거예요. 셀 번호 같은 게 아니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이죠. 엔터. 그랬더니 45,546이 뜨네요.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숫자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일 1로 잡은 거예요. 1년 번호 1이라고 그럽니다. 1900년 1월 2일이면 1년 번호가 2로 바뀌는 거예요. 1월 3일은 3일이고요. 통통통 계속 가서 45,546번째 되는 날이 금방 구했던 게 뭐였죠? 2024년 9월 11일이 가장 빠른 거였죠. 지금 이게 정답 아닙니까? 정답? 9월 11일. 이 날짜에 대한 1년 번호가 45,546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요. 자, 요거를 간단한 날짜로 표시해야 됩니다. 예에 써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바꿔주냐면 홈 탭으로 갑니다. 표시 형식 요거 펼쳐가지고요. 숫자는 45,546이죠. 숫자로 봐서 통화가 있고 해계가 있고 요겁니다. 간단한 날짜 2024년 9월 11일 답이 이거였죠. 9월 11일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요. 요거 2024년 9월 11일이 가장 빠른 작업일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됐습니다. 자, 3번 문제 완성이에요. 이어서 완전 함수 정보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영업 3팀 입찰 금액의 평균값을 SUMIF와 COUNTIF 함수에서 구합니다. SUMIF. 자, 첫 번째 인수는
검색 범위, 조건을 검색한다 이 뜻이에요. 검색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썸이니까 합계가 필요해요. 자, 합계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IF. 첫 번째 인수는 검색 범위.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sum if와 count if 함수의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영업 3팀의 입찰 금액의 평균입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세요? 평균값, 평균 써볼게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나시죠? 합계를 구하고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합계는 요거요. 자, 합계를 sumif에서 구하고요. 개수는 count if 함수에서 구한 다음에 나누기 슬러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누기 한 거예요. 자, 합계는 count if 함수에서 구합니다. 합계부터 먼저 구할게요. sum if 함수를 이용해야겠네요. 자, 세 번째 닫고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 sum if 함수 적으세요. SUMIF 가로 열고 fx 클릭 입찰 금액의 평균이죠. 자, 우리가 검색 범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검색 범위는 조건이 있는 곳을 검색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조건은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영업 3팀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영업 3팀이 조건이 되고요. 조건이 들어있는 팀명을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검색 범위 첫 번째 인수예요. 자, 첫 번째 인수 팀명 드래그 검색 범위 됐고요. 두 번째는 영업 3팀 적으면 돼요. 영업 3팀 탭키 눌러주세요.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합계 범위 입찰 금액의 평균이 입찰 금액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요거 입찰 금액을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영업 3팀이 2개 1팀은 셋 2팀 셋 3팀은 2팀이죠. 볼게요. 자, 요거 드래그하면 됩니다. 요것이 합계 범위예요. 요거 다시 설명하면 영업 3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 3팀의 입찰 금액의 합계 요거입니다. 160만 원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330만 원. 요거 더한 거예요, 합계. 그렇죠? 자, 그 합계를 나누기 하고요. 여기다 나누기 할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 여기다가 나누기 할 거예요. 그리고 count if 함수에서 영업 3팀이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찾습니다. 2개예요.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요. 슬러시 긋고 count if 함수 적으세요. COUNTIF 가로 열고 영업 3팀이 조건이에요. 영업 3팀이 있는 팀명 드래그 두 번째 인수는 영업 3팀이라 적으면 됩니다. 저 범위에서 영업 3팀은 2개라는 거 알고 있었죠? 영업 3팀 탭키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2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 지금 300 얼마 했죠? 그죠? 2로 나누니까 165만원.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 됐습니다. 4번 문제 완성이네요. sumif와 countif 함수에서 평균값을 구할 때 말입니다. 이 평균값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sumif의 검색 범위와 조건, countif 함수의 검색 범위와 조건이 항상 같습니다. 범위 조건 이거 같아요. 그렇죠? 평균 구할 때 sumif, countif에 이용하는 평균값 에버리지 함수 이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합계를 구하고 개수를 구해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평균을 이렇게 합계 나누기 개수로 구한 거. 됐죠? 이렇게 구하는 거 방법 알아둡니다. 자, 이어서 완전 함수 정복 문제 풀어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영업 1팀의 계약 건수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결과값에 건을 붙이세요. 그랬네요. dCount A 함수와 m% 연자를 이용합니다. 예, 두 건 저렇게 하라는 거죠. dCount A 함수 볼까요? COUNT 올이죠. A. 놀랬습니다. 왜 이거 뜨죠? 갑자기. 데이터 범위. 두 번째 인수는 필드 번호예요. 세 번째는 조건 범위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dCount A 함수의 형식이에요. 앞에 이렇게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이게 D로 시작하는 함수들, 데이터베이스 아닙니까?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은 항상 이 세 개가 똑같습니다. 데이터 범위, 필드 번호, 조건 범위, 이렇게 그 순서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dCount A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라는 건 요걸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범위라고 하는 거. 제2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한번 가볼까요? 제2작업 어느 영역을 여기 작업 필터 서식이네요. 뭐 어떤 영역을 복사라고 합니까? 이 복사라고 하는 것 어느 영역을 복사라고 합니까? B4 H12 바로 이것이 데이터 범위입니다.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요거 꼭 기억합니다. 앞에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입니다. 함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5번 문제 푸는 거죠. 5번에 커서 놓으셔야 돼요. 5번에 커서 놓으시고. 자, 수식 입력주에다가 등호 적고 count if 함수 적으세요. dCount 두 번째 있네요. COUNTA 잘 입력했죠? 가로 열고 fx 클릭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뒷장 가봤죠 금방. B4 출발 H12 이렇게 여기까지네요. H12 B4부터 H12까지 이것이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D를 봐라. 범위 절대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인수는 필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금방 구했던 범위 B4 출발 H12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영업 1팀 계약 건수입니다. 계약 건수가 어디 있습니까? 영업 1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영업 1팀이 몇 개가 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업 1팀은 팀명에 세 팀이 있어요. 계약 건수는 세 팀을 했고요. 그렇죠? 고객사가 이제 계약 코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영업일팀이 몇 개 있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3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일팀의 계약 건수는 3건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필드 번호 금방 구했던, 다시 합니다. 이범위 B사 출발 H12 이범위 내에서 영업 1팀이 있는 곳, 요거는 몇 번째 열이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열 번호. 자, 1열, 2열, 3열에 있다. 그래서 필드 번호 3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 세 번째 인수는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조건 범위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셀 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요. 조건 범위. 조건은 영업 1팀이 되겠습니다. 영업 1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업 1팀. 자, 요거요. 팀명 포함해서, 필드명 포함해서 팀명 영업 1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조건만 잡으면 안 된다. 이 조건만 잡으면 안 되고요. 범위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팀명 영업 1팀 이렇게 됐죠? 네, 3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과값에 또 건 안 붙이면 0점 처리됩니다. 함수 뒤에다가 이거 확인 누르시고 해도 됩니다. 눌러볼까요? 눌러보고 그 다음에 누르지 않고 여기다 해도 돼요. 수식 입력지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Shift 7 M% 연자 붙이고 쌍따옴표 한 다음에 건을 붙이라 있죠? 개가 아니고 건 쌍따옴표 닫기 됐죠?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3건이었나요? 그렇죠? 3건. 영업 1팀은 3건이 있다. 자, 3건, 3건이 구하는 답입니다. 자, 이어서 완전 함수 정문제 풀어봅니다. 마지막 함수 문제 6번입니다. 입찰 금액을 구하는데 H14셀을 선택한 고객사에 대한 입찰 금액을 Vlog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단골 문제, Vlog 함수를 이용하는 단골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6번에다 입찰 금액 여기다 커서 놓으시고 수식 입력지에다가 등호 적고 VL만 치면 나올 거예요. P라고 뜨네. 자, VL 치면 나옵니다. 요거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문제에 있어요. H14 셀 선택. 자, H14 요 클릭 하시면 돼요. H14 요거 말하네. 금호물산. 그렇죠? 자, 요거 클릭. 두 번째는 테이블 에리어. H14 금호물산입니다. 고객사에 있어요. 고객사 여기 있네요. 고객사 첫 번째 셀이 있어요. 그렇죠? 요걸 시작점으로 해서 H12까지 앞에서 붙여면 안 됩니다. B14 차질값인 요거 B14 금호물산을 출발해서 요 H12까지 간다는 거. 요겁니다. 자, 가세요. 금호물산 출발 H12. 세 번째는 열번호입니다. 금호물산 출발 H12 이 범위 내에서 자, 열번호 무엇을 찾는 겁니까? 입찰 금액을 구하라 그랬죠. 입찰 금액 여기 있네요. 자, 앞에서 읽어요. 여기 붙잡으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1열, 2열, 3열, 4열, 5열에 입찰 금액이 있다. 그렇죠? 콜 인덱스 넘버는 5가 되겠습니다. 5. 네 번째 인수는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펄스를 넣는다. 우리가 보는 ITKS의 시험은 정확한 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요거 보고 치시면 돼요.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FALSE 됐죠? 그랬더니 저게 지금 190만 원인가요? 그렇죠? 190만 원. 네, 입찰금액이 요거 말하는 거예요. 190만 원.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금호물산 고객사가 금호물산으로 되어 있는 거에 입찰금액은 190만 원. 그렇죠? 고객사가 금호물산 입찰금액은 190만 원. 낙원물산 고객사가 낙원물산인 것에 입찰금액은 170만 원. 유효성 검사에서 구했던 요거 목록 펼쳐가지고요. 역상하게 펼쳐서 낙원물산 170만 원. 이해 가시죠? V로 감수해서 구한 거예요. 자, 앞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금물산 190만 원. 됐습니다. 이어서 완전 함수 정무 문제 풀어보세요. 일곱 번째, 조건부 서식을 구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때는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V로 감수죠? 이거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거기서. 자, 조건부 서식. 범위 지정하고 가는 거예요. 범위는 비호 출발해서 끝까지 인건비 합계. 여기까지 잡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잡지 마. 데이터 입력기는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함수 풀었던 여기까지. 왜요? 여기 써 있어요. 행 전체의 서식 적용. 그러니까 행 끝까지 간다 이런 소리예요. 행 전체니까 끝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풀고요. 비호 출발 끝까지 이렇게 오세요. 조건부 서식 어디 있습니까? 홈 탭에 있어요.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규칙 유형 선택은 수식을 사용해서 새겼죠. 왜요? 여기 써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식을 사용하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수식을 사용해서 구한다.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입찰 금액이 200만 원 이상. 요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하세요. 여기다 커서 놓으시고 입찰 금액 여기 있네요. 요거 지호 찍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만원이니까 2 빵빵빵 콤마 찍으면 안 돼요. 빵빵빵 이렇게 됐죠? 동글뱅이 개수 잘 세세요. 200만원 이상.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달러지 달러오 뭐예요? 달러 두 개 붙었네요. 그렇죠? 절대 참조입니다. 우리는 입찰 금액에 대해서 200만원 이상 입찰 금액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서식 적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할 텐데 요거 지호가 절대 참조가 되니까 요거 하나만 딸랑 조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니까. 요 밑에 있는 건 하나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달러 쓰고요. 지 쓰고요. 오 행번호 오 앞에 달러 없애줍니다. 반드시. 열번호 지 앞에 달러 반드시 붙여줍니다. 반드시예요. 없고 있고 요 달러를 없애줘야 한다 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합 참조로 만든다. 절대 참조를 혼합 참조로 만드는 거.
자, 요거요. O 앞에다 커서 놓으시고 요거 백스페이스로 뿅 없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절대참조로 돼 있던 요거 입찰금액 우리가 지호 찍었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한다고 했을 때 절대참조가 되면 이거 하나만 달랑 주소하는데 혼합참조로 만드니까 5행부터 시작해서 5행, 6행, 7행부터 시작해 똘똘똘 가서 12행까지 다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 적용이 파랗고 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요거요. 서식으로 갑니다. 인전. 요거 O 앞에 달러 없애는 거예요. 숫자 앞에. 행번호 앞에 달러를 없앤다는 거. 자, 그리고 서식으로 갑니다. 글꼴 탭에 색깔 펼쳐서 오른쪽에 세 번째 파랑. 요거 글꼴 사이 굳게 확인. 자, 한 번 더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 됐나요? 입찰 금액이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앞에 요건 100단위 아닙니까? 100단위. 200만원. 그죠? 200만원. 이상이니까 요거 들어가게 해야 돼요. 등호 붙였죠. 이상이라는 건 200만원도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200이 안 되네요. 그렇죠? 자, 그 값에 대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요. 파랗고 굵게. 이렇게 파랗고 굵게.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수편과 조건부서식 풀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